안녕하세요. 커리어와 인사의 모든 것 닥터벤입니다. 해외 유학파,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유학파 출신들이 한국 취업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유학생 출신자들은 제 말에 조금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비단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학생 출신자들은 대기업에서 별도의 TO를 만들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학 졸업자들이 급격하게 어학 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의 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그런 상대적으로 유학생들에 대한 메리트, 즉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죠. 특히 국내의 입시 경쟁의 쓴맛을 본 이후 재수 대신에 도피성 유학을 가는 것이 좀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의 시선이 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죠. 유학의 패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슷해져 갔습니다. 수능 마치고 점수가 나온 이후에 이제 진학이 안 되면 미국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가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이제 어학연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어학 점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진학을 해서 훗날 편입을 하기 위한 그런 학점을 취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수한 학점과 어학 점수를 좀 바탕으로 일반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졸업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공부한 모든 이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폄하할 대상도 아니죠. 많은 친구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의 시선이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제 고객의 70% 이상은 대부분 유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제가 많이 알게 된 것 뿐이고 아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그 유학생 집단들과 가장 많이 경합을 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수도권 대학 출신의 취업준비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유학생들을 좀 부러워하고 유학생 친구들은 한국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을 부러워한다는 점이죠.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그 취업 성적이나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은 자신보다 조금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에서 기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 컨설팅을 좀 수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들 두 집단 중에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두 집단이 분명 경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좀 관찰한 결과들을 보면 학과의 특성이 뭐 이공계열이라면 유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편이었던 것 같고 경영경제 같은 이제 경상계열의 학생이라면 대부분 어학연수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교환학생 그리고 좀 취업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들이 좀 더 철저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 출신자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된다는 것이지 꼭 특정 출신의 특정 학과가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밝히고 싶습니다. 국내 대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취업준비생들은 기본적인 스펙뿐만이 아니라 취업 스킬과 취업 정보에도 높은 수준을 좀 이루고 있어요. 반면 해외 유학생 출신자들은 취업 준비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영어라는 무기를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어는 사실상 무기라고 보기엔 요즘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이죠. 현재 신입사원 취업 시장에서 영어는 분명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해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와 전공 이런 네임밸류를 좀 별개로 취업 경쟁력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 중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시작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미국 SAT 시험을 통한 대학 진학을 했는지 그리고 제3의 외국어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수도권 대학생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SAT 시험을 통해서 입학한 친구들과 편입을 통해서 입학한 친구들을 동일하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죠. 서류 전형에서는 개인의 출신 학교와 학점, 학과 이런 것들이 좀 유불리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접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유학생 출신의 취업준비생들이 국내 대학 출신의 취업준비생들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를 좀 강조할 뿐 딱히 면접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많은 유학생 출신자들이 한국에서 첫 번째 면접을 보게 되면 국내 대학 출신자들이 면접을 너무 잘 봐서 그 자리에서 되게 충격을 받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취업 스킬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면접에서는 유학생들에 대한 몇 가지 편견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마인드도 좋은데 그런 서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보수적인 한국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회사의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경력만 쌓고 나가는 그런 약간 뭐 먹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기 이직을 하는 현상들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현상들이 편견을 만들고 새로이 진입을 하는 유학생 출신자들에게 그들의 이제 발목을 잡기도 하는 것이죠. 이는 유학생 출신 취업준비생들이 일명 안전빵으로 중소기업을 들어갔다가 더 나은 회사가 나오면 바로 이제 이직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높기 때문에 기업은 이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학생 출신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할 만큼 특별하게 취업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내 대학 출신자들에 비해서 취업을 위한 그런 스펙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기대하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아닌 거죠. 서류 전형에서 특별히 분류하기보단 해외 체류 기간, 뭐 대학, 학과, 전공 이러한 것들의 가치가 좀 다름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긴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면접에서는 기업의 선입견으로 불리한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계나 금융기업처럼 유학생 출신자들을 또 좋아하는 그런 업체들도 존재합니다. 취업 컨설팅을 찾는 유학생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뭐 매해 뭐 억 단위로 이제 돈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뭐 다 하면 유학 비용이 꽤 많은 비용이 되겠죠. 그렇게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제 성공적인 취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성공적인 취업을 눈앞에 두고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아까워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취업학원이라는 곳에서 그 많은 비용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컨설팅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 컨설팅을 받을 때도 좀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를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1대1 코칭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국내 취업준비생들과 취업 스킬에 대한 수준이 좀 같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코칭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취업 시장에서 유학생의 위치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높은가입니다. 일단은 국내 취업 시장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유학생들이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직무나 아니면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의 그런 생애 전체에 대한 커리어를 좀 설계하고 그것에 따라서 취업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잘못 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가지고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직무를 하셔야 취업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런 수준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많죠. 그게 정답일까요? 당신의 이력서를 가지고서 당신의 인생을 견적을 내는 그런 행위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의 취업 패턴이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졸업한 이후에 한두 달을 여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그 지역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도시들을 많이 여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가족과 못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좀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한두 달 정도는 적어도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공채 시즌은 그야말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하반기 열심히 해서 취업을 성공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겠죠. 그렇게 상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토익 시험도 보고 취업에 관련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막 찾으러 다니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 광탈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광탈이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몇 회사에서는 이제 최종 면접에서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이런 최종 면접에서 미끄러지는 현상들을 난 최종까지 갔기 때문에 다음에는 요거만 넘어가면 돼 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종에 합격하지 않은 거면 서류에서 떨어진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들을 좀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아마 하반기도 그냥 그렇게 접고 다음 연도에 이제 상반기를 대부분 기대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선배들이나 친구들은 대기업에 잘 들어갔는데 나랑 비슷한 스펙인데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뭐 이렇게 조금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반기 공채에 돌입하게 되죠. 결과는 어떨까요? 작년 하반기와 못지않게 대부분 서류 전형에서 합격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합격률은 급 하강하게 되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멘탈이 나가서 상반기는 취업 포기를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좀 더 눈을 낮춰서 이제는 뭐 아무데나 가자, 붙기만 해다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고 합격하는데 뭐 아무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곳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취업을 준비해서 얻은 결과가 중소기업에서 기능직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현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내 모습이 어디쯤에 지금 와 있는 것일까?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스펙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뭐 광탈을 해가지고 좀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인가? 이런 부분이 본인의 이런 전체적인 2년의 패턴에서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대부분 난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원래 시작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는 대부분의 이런 유학생 출신자들의 이직자들을 보면 조금씩은 사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다음 스텝의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전략적으로 취업을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방대 출신자들은 정녕 대기업에 갈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 출신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미리부터 포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의 그런 취업준비생들이 많은데, 다음에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진솔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구. 끝났다.